저는 동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이준석 교수입니다. 생성 AI로 만드는 디지털 휴먼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사 소개, 그리고 디지털 휴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생성 AI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의 디지털 휴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서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이준석 교수입니다. 현재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창업 그리고 AI 컨텐츠 교육을 맡고 있고, 그리고 미니월드 VR 그리고 EXT VR이라는 이제 VR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3년째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를 사업을 수주해서 이제 선정돼서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던 이제 미스터리 A 양이라는 공포 드라마 작품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휴먼 그리고 AI를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될 강의를 이제 세 줄 요약해서 한번 보면은,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 뭔데? 그리고 생성 AI가 뭔데?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 어떻게 되는데? 요 세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지털 휴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정의를 한번 해보죠. 디지털 공간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흉내내는 무언가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흉내낸다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그렇다면 흉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 대사, 말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내면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들을 흉내낸다는 것인가? 알 수 없죠, 아직. 그리고 좀 더 이제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이걸 사람 대신 써먹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요. 지금까지 디지털 휴먼이 발전해온 방향은 인간 배우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선 인간 배우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 그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한번 디지털 휴먼의 역사부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터미네이터 2고요. 이제 1991년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30년이 넘었네요. 당시 저 작품에서 저 캐릭터가 이제 T-1000이라고 하는 이제 터미네이터죠. 미래에서 와서 이제 존 코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 터미네이터는 이제 일반적인 기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슨 액체 기계, 액체 금속 같은 걸로 이루어진 설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그래픽과 디지털 휴먼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배우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토이스토리 1995년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디지털 휴먼이 필요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의 역사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이스토리라는 작품 자체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이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을 보자면 2001년으로 한번 건너뛰어 가볼게요.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제왕. 이 작품도 이제 거진 20년 가까이 20년이 넘었는데요.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인간 캐릭터들은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했죠. 그 호빗도 그렇고 이제 호빗처럼 이제 작은 사람도 일단은 사람이 연기를 했어요. 그냥 카메라의 연출을 통해서 그 작고 크고 일반 인간의 크기를 이제 표현을 한 것이었고요. 근데 이 골룸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매우 중요한, 극 중에서 매우 중요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외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지털 휴먼으로 처리를 했었죠. 자, 그럼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은 2001년도에 이제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둘 다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이제 포레스트 검프와 같은 이제 혹은 이제 백투더 퓨처와 같은 이제 명작 영화들을 이제 감독한 명감독이시지만 저 당시에는 그렇게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도 못했고요. 저 두 영화는 특히나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게 된 영화로 오히려 좀 더 유명합니다. 이 두 가지 영화는요. 왜냐? 뭔가 불쾌해요. 이 두 가지 영화 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가족 영화 시즌, 아동 영화, 그것도 딱 그 시즌에서 개봉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저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울면서 뛰쳐나왔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흥행에 실패를 했었죠. 물론 이제 풀 CG, 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뭔가 사람과 비슷한 무언가를 이제 구현해 보려는 노력은 좋았으나, 예. 그리고 로버트 zemeckis 감독도 이 사이에 또 하나 제가 언급하지 않은 영화 하나 더 있어요. 그 영화도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었습니다. 저 긴 세월 동안에. 하지만 아직 그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실사와 같은 사람을 구현하려고 했으나 묘하게 부족한 어딘가 때문에 묘하게 부족한 표현력 때문에 이제 그 불쾌한 골짜기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이 개봉하고 이제 보름 있다가 이제 또 영화 컴퓨터 그래픽계의 이제 역사를 바꾼 영화가 하나 또 개봉을 합니다. 바로 아바타죠. 아까 이제 터미네이터를 이제 감독했던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가 개봉을 하면서 이제 로버트 zemeckis 감독의 많은 노력들이 조금 무색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때 이제 아바타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사람 같은 움직임과 외형, 물론 이 캐릭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지만 어딘가 외계에 있는 외계인조차도 정말 있을 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성공을 했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없이는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지조차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2018년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알리타 배틀엔젤 같은 영화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주인공 갈리는 알리타죠, 알리타. 알리타는 실제 사람보다는 눈의 크기가 좀 과장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감독님의 그 의도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과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제 사람과 같은 피부와 저 입술의 움직임, 얼굴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근데 자세히 그냥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눈이 사람이 저렇게 클 수가 없는데? 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는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 보면은 2019년에 와서는 이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엔드게임이 이제 개봉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계속 이 시리즈는 계속되어 왔지만요. 거의 이제 인피니티 사가라고 하죠. 그 마블 시리즈, 마블 영화 시리즈에서 이제 한 대단원을 장식했던 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컴퓨터 그래픽이 90% 이상을 실제 촬영 분량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 타노스라는 캐릭터 또한 완벽한 디지털 휴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저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만 저 겉의 외형만큼은 적어도 완벽한 CG로 구현된 디지털 휴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어떤가? 물론 이제 2019년도 매우 옛날은 아닙니다만 요즘은 거의 이제 한 달 이제 반년, 1년 단위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SNS 시대에 디지털 휴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릴 미켈라, 로지, 나수아라는 이제 일종의 디지털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이고요. 이 세 가지 캐릭터는 모두 사람이 아니죠. 다 디지털 휴먼들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이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돈도 많이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할리우드급의 자본력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SNS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그들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세 가지 캐릭터들은 모두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구현된 캐릭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다른 방식의 이제 디지털 휴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이 두 캐릭터는 각각 루이, 김혜진이라는 캐릭터고요. 이 두 캐릭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 밑에 여기까지는 실제 사람이고요. 여기 실제 사람이고 이 얼굴만 이제 딥페이크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오바마나 이제 그 트럼프 같은 영상들 보면은 가짜 영상들 보면은 실제 사람을 가져다가 이게 붙여서 넣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얼굴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다시 한번 딥페이크를 시킨 형태입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지금 아까 요 앞에 봤었던 김혜진이라는 캐릭터는 여기 이 이터니티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 가상 아이돌 그룹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캐릭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메이브라고 불리는 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음악 방송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요 캐릭터 같은 경우, 요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당연히 이 네 명 다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디지털 휴먼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은 현재 이제 영화를 넘어서 SNS, 유튜브, 광고, 케이팝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외형에 있어서의 불쾌한 골짜기는 이미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바타를 기점으로 해서 불쾌한 골짜기는 기술적으로는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 디지털 휴먼, 이 디지털 캐릭터가 인간보다 인간적 매력을 가져야 이제 진정한 디지털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 앞에 나왔던 이제 그저 SNS 인플루언서라고 나왔던 그 디지털 휴먼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작가들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캐릭터의 매력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진도 여러 장 찍고 이 캐릭터가 말할 법한 태그할 법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인간적 매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간적 매력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적 매력이라는 게 뭔가? 예쁜 거? 잘생긴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외면적인 것들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최신 소위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는 세대들이 이제 덕질한다고 하죠. 그 아이돌들을 덕질하고 배우를 덕질하고 소위 유명인을 이제 덕질하는 그런 양상을 볼 때 요즘은 아이돌이 예전 같은 경우엔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SNS 같은 게 이제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무렵에는 그 배우나 가수들이 이제 매력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화 혹은 드라마 혹은 뮤직뱅크와 같은 이제 그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뽐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트위터와 같은 다양한 매체들이 생기면서 짧게 이제 본인들의 매력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실시간으로 팬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발굴된 이제 그 한 아이돌 A라는 A 양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친구의 아주 다양한 매력들이 인터넷 어딘가에 계속 퍼져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덕질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앞에의 디지털 휴먼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매력도 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노출되는 한마디 한마디들이 한마디들은 그 친구가 뭐 소속사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건 아니면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얻었던 재치이건 그 모든 재치와 매력들이 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 우선은 그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 사람과 닮은 외면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고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생각하는 거는 외면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잠깐 빼놓을게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컴퓨터 그래픽 방식으로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깎고 하나하나 머리를 심어야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디지털 캐릭터들 모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디지털 환경에서 한다 뿐이지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조각 깎는 것처럼 컴퓨터로 깎아내면 되는 것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심어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피부는 어떨까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공간상에서 사람의 피부와 같은 것을 정교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 안에는 이제 수많은 수학 공식과 이제 컴퓨터 과학 공식들이 들어가서 이 묘사를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하도록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일종의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색깔을 주로 정하는 거고 이건 빛이 이제 사람의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식으로 반사가 될 것인가 그 피부의 밑에는 뭐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람 피부가 좀 더 반딱반딱거려야 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덜 반딱반딱거려야 되는가 등을 정해주는 어떤 일종의 어떤 영역들을 정해주는 작업들이에요. 이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죠,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데 또 이제 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이 뭔가 조각이 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육을 공부해서 열심히 그래서 하나하나 뼈를 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뼈 하나하나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또 인간과 흡사하게 또 움직이도록 해줘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표정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제 요 정도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조금 안 하는 시대가 되었죠. 모션 캡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지금 이 할아버지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여기 있는 이제 주름 그리고 이 움직임 이게 튀어나왔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정도의 고퀄리티의 작업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표정들을 다 깎아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까지 이제 만드는 과정들을 보셨을 때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거는 비싸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선. 근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휴먼 고유의 내면 그 매력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얘가 움직여야 될 텐데 움직이고 말하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죠?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가가 중요하겠죠. 대체 저렇게 열심히 이제 외형을 다 만들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저 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아직까지 실제 사람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캐릭터들 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 열심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사람이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런 옷을 입고 움직여요. 실제로 춤출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춤을 추는 거죠. 네. 춤을 추고 이제 노래도 부르고 누군가가 해줘야 됩니다. 진짜 사람이. 한마디로 인형탈 쓰고 나가서 이제 그 팽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펭수는 이제 인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친구들은 디지털 캐릭터로 그 인형을 입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움직이죠. 실제 사람처럼. 최신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요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딥페이크이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이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요 얼굴 밑에, 아니 딱 여기까지 머리카락과 이 딱 앞면 요 앞에 여기까지가 이제 가짜고요. 나머지는 전부 진짜 사람입니다. 전부 진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유의 이제 그 움직임이라던가 동작 그리고 말솜씨 같은 것들은 다 실제 인간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면을. 그래서 KBS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잠깐 보실게요. 가요면 가요, 팝이면 팝, 댄스면 댄스.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잘되면 셀럽, 못되면 평생 위셀럽. 내 개성은 시대로 안타깝스. 저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애초에 금방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활동 2년 만에 12만 명이 넘는 되게 구독자를 같이 보유하게 된 회의하는 모습 유튜버 같은 루이.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트로 맞아요. 가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아예 실제로 회의를 하고 있고 뭐 저런 효과를 주고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저 놓치지 않고 얼굴만 일단 해봐요. 가짜로 바꿔 치운 거예요. 주력 분야는 다른 가수의 노래를 못생겼다 해도 내 얼굴 아니고 다시는 카메라 앞에서 무대 위에서 뭔가를 즐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좁은 세계에 살았구나. 미국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인간 인플루언서 릴 저 많은 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제 내면과 외면과 실제 사람도 결국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사람은. 그러니까 외형만 바꿔 치운 거지. 사실 그러니까 저 외면을 만드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내면을 연기할 사람도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인스타 포스트와 광고와 영상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진짜 사람 배우를 쓰는 것보다 효율적인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소속사 사장이고 뭔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매력 있는 친구를 발굴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걸 다 만들어내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더 돈이 덜 들까요? 어떤 게 더 돈을 잘 벌고 그걸 결국 따지는 게 자본주의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디지털 휴머는 외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CG 기술을 쓰거나 아니면 딥페이크 기술을 쓰거나 이거는 고도의 숙련된 아티스트 그리고 기술자들의 합작품입니다. 고로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숙련된 아티스트가 한 명, 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각 과정들이 있었죠. 그 과정마다 아티스트가 다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을 이제 조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은 쉽지만 그 사람의 그 근육 움직임이라던가 뼈가 어떻게 생겼다든가 그런 해부학에 대한 지식도 매우 출중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매력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아주 고도의 숙련된 아티스트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이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내면 만들기는 결국은 실제 사람이 연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진짜 실제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이것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본인의 얼굴에 자신이 없는 이제 외면에 자신이 없는 누군가가 이제 이런 기술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매력을 다시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보편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겠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생성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생성 AI라는 게 작년 11월 말쯤부터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뉴스에서 몇 번 보는 거 이제 그림 생성 AI 해가지고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번 뉴스에서 보다가 갑자기 저 챗GPT로 인해서 이 생성 AI가
아주 폭발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마 써보셨을 텐데 챗GPT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 당시에 이제 뉴스에서 매우 유명해졌던 미국의 한 그림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다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드저니라고 하는 이제 그림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 생성 AI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목소리를 만들어내거나 뭐 어쨌든 간에 무언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통칭해서 이제 제너러티브 AI, 생성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 AI의 종류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휴먼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있나 한번 보자면은 자, 크게는 TTS 기술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건 타이캐스트라는 우리 한국 사이트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11labs라는 사이트, 그 스타트업의 사이트예요. 둘 다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목소리를 만들어내주는 것들인데 기존에도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실제 사람의 보이스를 그대로 복제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고 빨라졌습니다. 한번 강의 보시는 분들은 여기 11labs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써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된다고?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 같은데? 라고도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한 월 단위, 주 단위, 한 2주 단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지금 여기서 소개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살짝 상용화가 된 것들만 소개를 드리는 거고 실제 기술들은 이거보다 훨씬 앞서가 있을 테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젠2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비디오 생성 AI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코하라 히로카즈라는 어떤 아티스트가 이 젠2라는 걸 이용해서 그 어떤 딴 것도 쓰지 않고 그냥 텍스트만 사용해서 그냥 글만 넣고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 정도를 생성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여기에는 일종의 전통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많은 아티스트들이 저 괴물의 형상을 모델링하고 이제 피부를 만들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인공지능이 다 생성해낸 거예요. 이제 촬영, 조명, 컴퓨터 그래픽, 연기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몰라도 영화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이 캐릭터 AI라는 사이트는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챗GPT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페어 프로그래머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이 앨런 머스크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요 프렌들리 AI 어시스턴트라는 것도 있고요. 이 사이트에 있는 이 캐릭터들은 일종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라는 친구는 저 친구한테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련해서 뭐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잘 해주는 캐릭터고
여기 일론 머스크라고 되어 있는 건 일론 머스크의 그 대화와 행동 양식들을 카피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적인 대답들을 해주는 이제 챗봇이 되겠고요. 저기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들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그 유명한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과 대통령이 대화를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디지털 휴머니의 내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성 AI로 외면 만들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이제 오픈 소스로 무료로 공개된 이제 스테빌리티 AI라는 스타트업에서 공개한 툴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미지고요. 아마 인공지능 그림들이 그 뭐 손가락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고세 한 반년 사이에 거의 다 극복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게 오픈 소스로 공개된 거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외면 만들기가 뭐야 이거 아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 다 사용된 게 아니고요.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써서 이미 누군가 돈을 벌고 있네요. 이미 이 인스타에서 광고도 받고 팔로워가 36,000명이네요. 네.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이게 아까 이제 릴 미켈라라던가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하는데 요거 인스타 포스트 한 장 만들려면은 실제 사람이 연기도 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 스태프들 붙어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내고 렌더링 걸고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이 이보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 잘 모르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 광고 제품을 받았을 때 그 광고만 집어넣고 어떤 포즈 입력해주고 하면은 요 그림이 한 장 뿅 하고 나오는 겁니다. 훨씬 쉬워졌죠. 그렇다면 외면은 그렇다 치고 이제 내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누군가가 그 챗GPT를 가지고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챗GPT를 가지고 챗GPT에다가 이 각 캐릭터들은 이런 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 캐릭터들을 하나의 시뮬레이션 공간에다가 넣고 그냥 돌린 겁니다. 그냥 돌렸어요.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랬더니 캐릭터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게임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NPC라고 하죠. 플레이어 캐릭터가 아닌 넌 플레이어 캐릭터들은 프로그래머가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뭐 캐릭터가 공격하면은 너도 공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릅니다. 그때 이제 각자 이 캐릭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다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는 요거를 검색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이걸 스크린 캡처를 따온 거지만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캐릭터들이 아주 단순화된 버전이지만 일종의 스스로의 인격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논쟁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의 매력도를 스스로 가진 거죠. 자, 요거는 인공지능 기업 중에 가장 시가가 높은 기업이죠. 사실 뭐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반도체 기업이죠 원래. 그 엔비디아에서 이제 만들어낸 일종의 영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GPT로 생각하게 하고 TTS로 말하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CG 기술로 만들어진 겁니다. RTX rendering technologies.
NVIDIA collaborated with Convey, an NVIDIA Inception partner, to showcase how developers will soon be able to use NVIDIA Riva, Nemo, and Audio to 지금 Face for 보시는 이 AI 이미지들은 다 CG로 만들어진 거예요. and animation. These models were integrated into the Convey Services platform and fed into Unreal Engine 5 and MetaHuman to bring Jin to life. Please take a look. 플레이어가 입장했습니다. 말을 걸었어요, NPC한테. 이 캐릭터는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냥 Agent? 게임 Hi. 캐릭터예요. Unfortunate. 그리고 방금 들으셨으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말을 했어요,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정해진 선택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미 게임 개발자가 준 시나리오대로 누른 게 아니고 말을 했습니다. Maybe not so good. How come? I'm worried about the crime around here. It's gotten bad lately. 대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은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음성 인식을 통해서 텍스트화를 하고 텍스트화를 한 거를 챗GPT로 올려서 나온 대답을 얘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My ramen shop got caught in the crossfire. Can I help? If you want to do something about this, I have heard rumors that the powerful crime lord Kuman Aoki is causing all sorts of chaos in the city. He may be the root of this violence. I'll talk to him. Where can I find him? I have heard he hangs out in the underground fight clubs on the city's east side. Try there. Okay, I'll go. 이 캐릭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릭터 AI와 같은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PT에 이제 이 캐릭터의 성격과 말투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애야라는 배경 이야기를 넣어주고 거기다가 대답을 하는 거를 이제 질문을 실제 사람이 하는 거죠. 하면 대답을 해주는 거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캐릭터는 그 정해진 어느 정도의 배경 백그라운드 이야기 안에서 움직이게 될 거고 사람들한테 뭐 정보를 전달하겠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캐릭터는 지금 방금 유저한테 퀘스트를 줬습니다. 퀘스트를 어떻게 보면은 무제한으로 퀘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실제로 시나리오자 라이터가 그걸 쓰지 않고요. 이거는 또 어떤 유저가 이제 VR 공간상에서 재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챗GPT로 연결을 해서 실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 꾸몄어요. 파티에 온 거예요. 파티에 왔는데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사람이 아니죠. 디지털 캐릭터죠. 디지털 캐릭터한테 물어봐요. 아, 나 파티 같은 거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In this experiment, I Try to find some common ground with people. Ask them about how to loosen up a bit. 지금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얘가 대답이 좀 느려요. 그래서 그 느린 이유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가서 이제 대답 만들어 오고 뭐 이거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거와는 달리 일단 물어봤고 대답을 해줍니다. No problem, Tom. Just be yourself and try to find some common ground with people. Ask 너 자신을 잘 표현하고 그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해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파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기 있는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기 있는 여자들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래? 라고 제안까지 해줍니다. they seem to be chatting and not too involved in don't 그래서 조언을 듣고 여기 있는 여자 캐릭터들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Hi, I'm Alice, and this is my friend. The party has been a bit quiet so far. I don't know. I'm not really a party person. What about you, Tom? 심지어 둘이 서로 대화까지 합니다. 그죠? Are you having fun? Actually, I'm not that much of a party person either.
Yeah, sometimes parties can be a bit overwhelming. But it's good to get out of the house and socialize every once in a while. Yeah, and it's nice to meet new people too. Have you met anyone interesting tonight, Tom? 자연스럽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 과정들이 이 캐릭터들은 뭐 물론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어떤 게임으로 구성해 놓은 데에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내면 이 캐릭터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모두 이제 GPT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In this experiment, 그래서 미래의 디지털 휴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보셨습니다. 사실 기술의 발전은 더 빠르고 저렴하고 쉽게 요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도화된 외면 만들기 기술이 평준화될 것이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숙련을 해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디지털 휴먼들이 버튼 몇 번 누르는 걸로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만의 아바타, 나만의 디지털 휴먼, 나만의 뭐 컴퓨터 속 친구, 비서를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비서는 누군가가 조종하지 않는 진짜 고유한 매력을 가진 디지털 휴먼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연결만 해주면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기술은 더 발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그냥 옆에 지금까지 시리나 뭐 헤이 구글 같은 것 그런 가짜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메타버스. 지금까지 이제 키워드 팔이라던가 그런 장사를 위한 그런 메타버스 말고요. 진짜 메타버스의 현실화가 될 것이다. 진짜 그 온라인 상에서 누가 사람인지 누가 디지털 휴먼으로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